네, 그러면 이제 제2권의 8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은 문이 무너지든지 대청호 배경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각장애인 대상입니다. 병상에 누워 치료 완치를 기다리는 환우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처럼 눈이 어두운 노안을 가진 분들을 위하여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책 민족의 스승 애국지사 월남 이상제 일대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8부 일본에 가는 월남 이런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은 밀봉서 죽천의 부산 동래부 여정 안영환 호에 승선하여 월남 대중연설차 해중 앞에 서다. 말 참 잘하네 잘해. 일본과 조선의 차이,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 젊었을 때 사진이네요.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봉서. 한겨울로 달려오고 있다. 드디어 1881년 2월 8일 음력으로는 신사년 정월 초 열흘이다. 고정이 임금은 12명의 개화파 젊은이들에게 비밀 밀봉서 각각 암행어사 말패 밀봉서와 각각 암행어사 마패 일면씩을 내렸다. 밀봉서 표지에는 이렇게 썼다. 외봉서 이도 숭례문 외 개탁 답게 차. 내용인즉 이 밀봉서를 받거든 남대문 밖에 나가서 뜯어보아라. 임금이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받은 사람은 죽천을 유시하여 참판 조준형 외 승지 7인과 교리 1인 전 수사 2인 합의 12인이었고 모두 동래부 부산이죠. 암행어사로 내려가려는 고정 임금의 특명이었다. 단 누구와 누구가 이런 밀명을 받았는지는 서로 아무도 모른다. 아는 사람은 죽천과 고정뿐이다. 이 12명들은 각각 죽천을 만나는 장소가 다르다. 죽천을 만나면 수행은 수원과 통역원, 통사, 유학이나 하인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름은 조선 선비 시찰단, 그러나 그저 선비들의 일본 여행일 뿐이라는 뜻에서 신사유람단이라 하되 아직은 신사유람단도 아니고 동래부 암행어사일 뿐 임금의 특명 암행어사로 죽천 박정형 참판을 모두 외지에서 만나 죽천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 비밀 작전을 펼치려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시작해야 했는가? 이는 이미 위에서 써서 익히 알았을 것이다. 이처럼 당시에는 민심이 흉흉하되 권력 분파에 따라 정파의 대립이 심하여 일본의 선비를, 그것도 임금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반대에 부딪혀 안 될 일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흘러가게 둘 수도 없는 개방의 때가 다가왔으나 딱히 마땅한 대안이 없는 까닭이다. 양력 2월 22일 죽천은 집을 떠났다. 이제 가면 금년 8월이나 돼야 돌아올 먼 길이다. 부인 임금의 특명으로 동래부 암행어사로 가오. 8달은 좋게 걸릴 길이요. 정부인 양주 조씨에게 말하고 월남은 뒤따라 떠나 만날 것이니 그리 알고 잘 있으시오. 내 잘 다녀오리다. 가면 어찌 소식을 전할 방도도 없는 길이다. 편지도 안 되고 전화도 없는 세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본으로 가지만 사실대로 알지도 못하게 가는 길이다. 하기야 전에도 자주 떠났고 떠나면 2달, 3달, 넉 달이었다. 태백산 조선왕조실록 서고에
서고와 무주 식장산 실록 서고에 갔을 때도 가면 몇 달이고 소식을 전하지 못하거나 어쩌다 전한다 하여도 거의 드문 일이었다. 그나마 이번에는 도저히 연통이 막힌 길을 떠나는 것이다. 온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죽천이 길을 떠난다. 월남은 3월 2일 전주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다. 강화 판관으로 있던 죽친의 부친 경암대감이 지금은 전주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곳 인근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죽천은 입을 열지 못하고 떠나야 하고 월남은 알아도 입을 열지 못하고 열흘 후에나 떠나 죽천을 만나야 한다. 죽천은 숭례문 밖에서 최준식, 왕재응, 이수길, 강학묵, 김홍엽, 오인을 만나 동반하여 길을 떠난다. 목적지는 동네 부산부지만 바로 가지 않고 석 달간 고을을 다니며 암행어세 직무를 수행하다 5월 6일이 되어야만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탈 것이다. 2월 22일 당일 첫 도착지는 과천 운만리 죽천의 선영 조상의 산소다. 다음날 2월 23일은 광주 갈산 선영이다. 이렇게 해서 조상께 예를 올리고 길을 떠나 수원의 일가 박종항 댁에서 잠을 자는 등 매일 자는 곳이 다르고 가는 곳이 다른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음력 정월 27일 칙산 성환, 28일 공주 광정, 29일 공주 경천, 많으면 하루에 100리 길이며 짧으면 50리 길이요 오늘은 70리 길이었다. 2월 1일 여산 양재, 2월 2일 전주부 성내에 이르러 선달 김기훈 댁에 여정을 풀고 3월 2일 김기훈 사가에서 약속한 월남 이상제를 만난다. 김기훈 사가에서 나흘을 묵고 3월 7일 도착한 곳은 전주 여구다. 참고로 이러한 지금 이 일정은 죽천 박정영 대감이 쓴 일기책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이어서 남원, 오수, 무거리, 함양, 사근, 삼청, 구, 향교, 단성, 신안, 진주, 서천, 차원, 김해, 양산, 범호사에 오니 3월 16일이었다. 여기서 사흘밤을 보내고 나흘째 되는 날에 일본 외무성을 맡을 위원 승지 엄상학을 만나니 3월 21일이다. 다음날 같은 범호사에서 일본 문부성을 맡을 위원 참판 조준영을 만나고 다음날 역시 범호사에서 일본 공부성 시찰의 명을 받은 승지 정문영을 만난다. 3월 24일이 되었어야 엄, 조, 강, 신 4인과 더불어 동래부에서 정해준 각자의 정처에서 묵게 되었다. 3월 25일에는 동래부에서 이원회와 이동인을 만나 일본으로 갈 문제를 놓고 상의하게 된다. 문제가 생겼다. 오늘 3월 26일 여기서 만나기로 한 승지 홍영식과 교리 어윤중이 오지 않는다.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 며칠이나 음력 3월 초하루가 되매 동래의 박시석 사가로 거처를 옮겨 만나기로 한 승지 조병묵을 기다리니 4월 13일에 차질 없이 승지 이헌영, 조병묵, 박종묵이 도착하였다. 다음 죽천의 부산 동래부 여정. 월남은 벌써 한 달이 넘게 죽천과 동행 중이다. 조병묵과 이헌영은 일본의 세무서 관사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4월 18일이 되자 동래부를 거쳐 길을 물어 두 사람이 도착하였다. 육군성을 맡은 승지 홍영식과 대장성을 맡은 교리 어윤중이 이제야 온 것이다. 민종묵은 일본 해군 해양을 말하는 해관사를 맡기로 하였다.
고정임금이 보내기로 한 수군절도사 수사 이원회가 또 오지 않아 다시 승선을 미룬다. 4월 22일이 되자 이원회가 도착하여 하루를 쉬게 하고 일본 해군 조련사를 맡도록 하였다. 죽천이 집을 떠난 지도 석 달이 되었다. 이렇게 오랜 날을 보내며 음력 4월을 맞아 드디어 뱃삭을 지불하고 일본 화륜선 안녕환호에 승선하게 되었다. 선가는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상등인, 중등인, 하등인, 화물로 구별하여 구분 지불하게 된다. 위원 12명인 상등인 1인당 16원, 중등인 2인당 25원, 하등인 2명당 18원이며 화물은 14원 83전으로 계산되었다. 떠나는 사람은 모두 62명이다. 죽천의 수원은 참봉 왕재응, 유학 이상재, 하인 이수길, 통사 김낙준이며 위원 죽천의 11명은 각자 맡은 일본국 부서를 정했고 희화 수원과 유학과 통사를 두었으며 아라사 어예능통한 자와 일본인 함장이 안녕환호를 운전하고 있다. 5월 6일이었다. 순항하지 못하여 큰 파도가 일어나 항해를 멈추면서 다음날 대마도 엄원현을 거쳐 5월 8일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사범학교를 견학하고 차와 달과를 대접받으며 오사카를 향해 가는 길이다. 과거 이보다 더 큰 돛단배는 꽃으로 휘감고 같은 조선통신사로 장엄한 행렬은 하늘의 상제를 모시고 천상의 선녀들이 떠나는 배와 같았었다. 조선통신사 행렬도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신사의 호화로운 행장이 끊어진 지 100년의 세월, 세상은 뒤집어져 우리 조선은 일본에게 뒤처지고 말았다. 한운 수 없이 작년, 재작년 1880년과 1799년이죠. 잇따라 수신사라는 격을 내린 시찰단이 김비수와 김홍집을 담장으로 다녀오 이번에는 더 한층 격을 내려 유람단이라고 해서 그저 놀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가는 길이다. 왕실이나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야반도주하듯 소리 소문 없이 일본으로 가는 길이다. 왜 그랬을까요? 수급파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광범하게 몇 글자 써서 붙이지도 않았다. 누가 타고 가는지도 모르게 숨어서 가는 꼴이라니 어디라고 배에 꽃장식을 할 것인가. 초라한 행장을 하고 암행어사로 했던 일행들이 지금 일본을 향해 가는 길이다. 대마도를 지나 나가사키를 거쳐 오사카와 도쿄까지는 주로 뱃길이다. 뱃길은 파도가 잔잔해야 사흘 아니면 일주일도 열흘도 넘을 수 있어 가다가 파도가 험하면 어디서라도 묵고 가야 할 길이다. 때는 양력 5월 6일, 연중 바닷길이 비교적 조용한 때를 택한 것이며 어느덧 석 달이 지나서다. 배 안에 들어서자 이제는 목청을 높여도 된다. 떠들고 웃어도 된다. 숨지겠던 비밀에서 해방이다. 이제는 일본에 간다고 말해도 된다. 누가 들을까요? 귓속말로 스파이 비밀 회동하듯 작전을 편 의기소침이 사라져 이제는 웃고 떠들고 마음 놓고 일본이니 조선이니 유람단이니 왜 어디를 가느냐느니. 또 고정임금께서 어째서 지금 밀사파견하듯 이 많은 인원을 보내시는지 마음 놓고 얘기해도 괜찮다. 그러니 자연단장 죽천 박정양 참판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다. 체온에 닿을수록 포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않다. 처음으로 배를 타는 월남도 뱃머리에 기대 가마득하다.
탁한 수평선도 나는 갈매기도 철썩이는 파도도 본다. 곰개나루에 돌을 줘 건너다니며 해산 스승님 댁 판포를 오가던 배는 종이배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배도 바다에 나오니 나뭇잎처럼 떠다니는데 바다가 얼마나 큰지 강화도에서 보았던 바다와 또 다르다. 허나 이 배는 배라고 할 것도 없어.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 군함이나 상선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힘이 세기에 월남의 머리가 복잡하고도 넓게 뚫린다. 다음 안영환호에 승선하여 바람들 쏘였으면 다들 모여보라 하시오. 죽천이 월남에게 모두의 성화에 못 견뎌 단원들을 내려와 다 모이라 했다.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12명의 위원들은 죽천과 밀담이 있어 거지반 아는 터이나 수원이나 위원 아래 종인들은 뭐가 뭔지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출항 직전에야 귓속말이 오갔지만 말끝마다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말조심하라 하니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더 물을 필요도 없었던 일이었다. 다들 암행어사 수하러 오면서 몇 달일지 기약 없이 나온 몸이니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올 뿐이다. 그러나 몽땅 배에 태워 일본으로 보내다니 이 어인 행제인가 벼락인가.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티가 역력한 선비들이 태반이다. 죽천의 입이 열리자 선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 뱃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새삼 이렇게 큰 줄도 몰랐다. 다들 어디를 가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자세히 말할 입장이 아니어서 그간 궁금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짝을 지어 이 배에 오르라 했으니 그 점은 아시다시피 내놓고 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인 줄은 아실 것입니다. 죽천에 설명이 이어졌다. 숨을 죽인 단원들이 질문을 한다. 가면 숙식은 모두 다 같이 하나요? 본물이 터지게 생겼다. 그건 소속 위원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오지만 가면 숙소도 다르고 거기서 다니며 보는 곳도 다릅니다. 죽천의 대답도 줄을 잇는다. 걸리는 날짜는 일본에서만 2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100일이 걸릴지도 모르고 가봐야 알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암행어사 신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가면 여러 경로를 통해 일정도 잡아놓았으니 숙식은 물론 박대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대를 겨우 면합니까? 허허,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할 수는 없으니 하는 소리입니다. 암행어사는 한양에 가야 마치는 것이죠. 오시면서 모두들 관아와 백성들의 실태를 조사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암행어사 행장보고로 올려질 것입니다. 돌아와서도 역시 내려올 때와 같이 암행어사 행장은 계속됩니까? 물론이죠. 내려오면서 이미 많은 행적에 대한 기록들을 해 놓으셨듯이 일본에서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죽천 대감이 단장이시고 저희들이 모시고 온 나리들은 단장 아니지요? 누가 단장이고 누가 하인이고 그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모두가 단장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문물을 자세히 보고 열심히 기록하며 많은 것을 꺼내 얻어가지고 와야 합니다. 물론 참판이나 승지, 교리, 수사님들이 소속 위원을 인솔하고 일본의 명을 따라 일사불란하여야 합니다. 모두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일이 준비됐는지요? 이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실천에 옮겨오기까지 왔는가는 차츰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에 가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진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 우리 조선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찾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비는 누가 대고 쓰는 것이지요? 그야 물으나 마나 대궐에서 대주는 경비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쓰든 배고를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벌써 집 나온 지 석 달이 넘었는데 두고 온 처자식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각각 사가에는 조정에서 매달 녹봉이 내려갈 것이니 식구들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내려지나요? 암행어사 수와 그대로겠죠? 얼마나 내려질지는 왕실에서 알아서 보낼 것이니 저도 잘 모릅니다. 먹을 만치는 보내지 않겠습니까? 좀 낮게 보내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이면 얼마나 보낸지도 마음 편하게 말입니다. 웃고 왁자지껄이다. 연불이나 잘해. 누군가 하는 말에 제밥부터 챙기면 안 되지 하자 박장대소다. 글쎄요, 한 달에 2가만이나 정도 되면 먹지 않겠습니까? 나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잠은 그냥 이 바닥에 누워서 자면 되는 거지요. 싱거운 사람 같지. 바다에 나가서 잘래? 하하하. 아시다시피 숙식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마실 물도 아껴야 하고 소샘물도 아껴야 합니다. 가져온 식량도 아끼고 우리는 모두 공동운명체입니다. 다행히 상감마마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놀러가지 않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특히 꼭 알아둘 것은 단단한 각오로 무엇이든 배워와야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각자의 책무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좀 쉬고 나서 아직 면도 설 테니까 개별적으로 인사도 나누시고요. 우선 자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월남 대중연설차 회중 앞에 서다. 다시 모였다. 이렇게 모이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즉현의 소개로 자기의 상전이 아닌 11분의 위원들, 즉 참판, 승지, 교리, 수사의 인사와 훈시가 이어졌다. 백길은 아직도 멀다. 마침내 중등인과 하등인으로 구분된 수원과 통사와 유학들도 회중 앞에 서서 자기소개가 먼 길을 떠나는 각오랄지 모두 한마디씩 하라고 하였다. 의무적으로 배당된 시간은 더도덜도 아니고 맞게 써야 한다. 마침내 월남 차례가 되었다. 한산인 유학 월남 이상제라 하옵니다. 감히 이 자리에 동석하여 참판 대감마님 2분 그리고 승기나리 8분과 교리나리 1분 그 밖에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어 불초한 유생의 사부 되시는 죽천 참판 대감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원행 심사를 가리려 한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동행하시는 단원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올립니다. 유학에게는 인사만 올리라고 하셔야 마땅할 텐데 어디라고 감히 한마디 하라고 시간까지 허하시다니 어찌 가벼이 말문을 열겠습니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일본에서 쓰는 시간 기준으로 10분을 채우라 하시니 조리 없을 것임을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한 월남의 말이 계속된다. 2번 일본 유람단으로 가면서 유학 신분에는 너무 벅찬 줄 알기에 이런저런 각오니 결심이니 하는 어떤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격에서도 먼 줄 압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하라 하신다면 무엇이든 하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고 오래되는 것은 명하시는 일만이라도 제대로 잘해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사실 미래하여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잘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학이라는 신분에 절어서 넘어야 할 문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2번, 3번 깨우쳐 주셔서 명하시는 본 뜻을 착오 없이 받들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도에 보니 벼슬이 없고 학문이 낮은 사람 유학이 저 말고도 8분이 더 계십니다. 특히 어윤중 교리님은 유정수, 유길준, 윤치호, 황천직 이렇게 4분이나 되는 유학을
같은 위원회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조병직, 승진아리가 위원으로 계시는 부서에도 김종수, 김기환 두 분의 유학이 계시어 모두 12분의 위원 가운데 5분의 위원 아래 저와 같은 유학 9명이 동승하고 있습니다. 하여 차의 삶 부족한 많을 것임에 해량을 청원드립니다. 꼭 이 고귀하고 특별한 기회에 이쁜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쳐 저희들 유학 신분에 넘치는 결실이 맺혀지도록 알뜰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과거 급제 등 학문이 높은 분들이 계신데 왜 저와 같은 유학을 불러 많은 나랏돈을 들여 다녀오라 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어찌 그 뜻을 알까마는 가서 잘 보고 배우라가 첫째라 하겠고, 다음은 저와 같이 작고 어린 유학에도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것이라 하겠고, 오히려 신진 유학을 길러 나라의 새로운 힘을 더하시고자 하는 상감마마의 성심과 대감마님의 지영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공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착 겸손하되 기가 약하지도 않겠습니다. 현실 우리 조선과 다른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유용한가 무용한가, 더불어 이대로 받을 것인가 받을 본인가 고쳐받을 본인가, 실용성은 무엇이며 상감마마와 백성에게 분배되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예지를 모아 살피며 윗전 어른들의 쓸모가 있는 수화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은 앞서 대감마님과 승진아리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치 않는 외세의 물결이 밀려와 이를 어쩌면 좋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그간 우리는 안목이 너무 좁고 낮았다고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타 나라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게 없는데 그들은 타고 오는 군함부터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화륜선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전기선을 타고 옵니다. 배도 크고 힘도 세고 포격에도 강한 배여서 우리 조선의 배나 하승포로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것이 어찌 군함이나 화력에만 국한된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들의 새로운 문명이 얼마나 쌓였고 앞서 있는지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은 수십 년 빗장을 걸고 막는 일에만 국력을 소모하는가 하면 주제넘는 말이겠으나 고려시대 말기 역성혁명이나 온건 개혁파로 나눠진 뿌리가 아직도 다 빠지지 않고 노론, 소론, 벽파, 시파, 정조대왕 이후 이런 말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당파와 더불어 권력 나누기와 침탈로 아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감마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도 새 가닥을 잡으시기 위해 견문을 넓혀 다백면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쫓기고 피하고 막기에만 급급하면서 막지도 못할 것 같은 예세에 대응할지를 찾으시기 위함인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에 우리 유학, 특히 저 월남은 막막할 뿐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마침 우리 조선 620만 백성 중 10만 명에서 1명씩 뽑혀 62명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막중 지사임은 신분이 유학이거나 하인이거나 통사 수원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벌려 지도하시는 대로 수족처럼 움직여 보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유람 시찰길에 모두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죽천 참판 대감님과 조준영 참판 두 분 대감님께 감사드리면서 7분의 승진아리님 그리고 1분의 교리님을 비롯한 2분의 수사님께 감사와 지도 편달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월남이 인사말을 마치고 머리를 깊이 숙여 예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월남은 누구 다중들 앞에 서서 말을 해본 일이 없어 처음이다.
말을 하는 사이에 머리에 얼굴이 스치고 자주 붙인 희택이 앉아 듣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상재야, 알지? 아버지는 너를 안다. 이 세상에 너보다 똑똑하고 잘난 아들 둔 사람 있으면 나밖에 없어. 내 말 맞지? 언젠가 그날 똥장군을 깼을 그때 술이 취해 말씀하시던 음성과도 다르다. 그때처럼 몸을 잘 가누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꼿꼿하게 앉아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웃음을 띠고 단원들 가운데 앉아 들어주시고 흡족하신 입술 얼굴로 희택 아버지가 어른거렸다. 단원들 모두가 넋이 나간 듯 월남의 말을 경청해 주었다. 그들은 말 없는 말로 월남에게 말했다.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웃고 있는 부친 희택과는 달리 무성으로 월남에게 하는 말이 있었다. 맞네. 자네 말이 맞아. 아무렴 참 말 잘하네. 그러면 월남은 말 속에 기를 넣어 입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강하게 말했다. 교만이나 오만 방자하다면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어려서 현만 스승과 일정 스님에게서 귀가 닳도록 듣고 배운 것이 말은 느려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고 고성도 저성도 안 되고 편안하여 듣는 사람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언제 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이상하게도 말이 좀 되네. 자주 월남 자신도 의아하였다. 그나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연설대장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일꾼의 수하로 유학이란 신분에 따라 가는 것뿐. 장거리 여행이니 그저 멀거니 경치 구경이나 할 게 아니라 서로가 인사도 나누고 나라의 부름을 받은 마음가짐을 확인하는 자리인지라 말재주와는 상관도 없다. 그러다 보니 시간 10분은 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쓴 것이다. 와, 월남이라고? 오늘 만나서 반갑네. 박수 쳐줍시다. 모두가 생전 듣지도 못한 일장 박수를 받았다. 주천이 다시 일어선다. 예, 제 수와 월남 어떻습니까? 영영하게 보이셨습니까? 예, 대감마님의 수화가 아주 훌륭합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자 여기저기서 이교동성이 터진다. 10분간 더 하라 하십시오. 예, 더 들어봅시다. 복창이 나오기 시작하자 일제히 아우성을 친다. 월남 더 해봐요. 더 들어봅시다. 거참 들을만하네. 그려 월남 어서 일어나라고. 배안이 요란해졌다. 허허, 이런 내 말은 왜 더 하라고 않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이에요? 예, 더 하라고 하세요. 월남 일어나 빨리. 예, 하하, 그 뭐 할 맛 다 한 것 같은데 이보시게. 더 해보겠는가? 월남이 일어섰다. 나오시게. 이리와. 더 해보시게. 다음. 말 참 잘하네. 잘해. 월남이 다시 섰다. 저는 회중 앞에서 말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뭐에 들을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순정이 첫째라 여기고 역시나 조리 없을지라도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월남의 말이 이어진다. 허나 실은 딱히 못다 한 말도 없습니다. 굳이 한 말씀 더 하라 하시면 종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제 신분은 죽천 참판대감님의 종이오나 구태여 말할 이유도 없는 말인데 다시 한번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달과 별이 있습니다. 대궐에는 상감마마가 계시오며 사가로 들어가면 죽천 참판대감이 계시고 안으로는 정부인 마님께서 계십니다. 위로는 또 부모님이 계시고 주상님이 계시며 아래로는 처자가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들은 들이며 강은 강이라 할 때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어 이를 정처라 하었고 신분이라 하오며 정체성이라 하거나 분수와 주제라 하겠습니다. 군군 신신이라 하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말로 소인 얘가 어느 안전이라고 중국의 고전이 어디에 어떠하고 어떠하다 할 수는 없는 일을 하겠기에 다만 제가 본 서양학에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본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유학입니다. 더불어 주천대감의 종복입니다.
하여 종복된 제 신분을 잘 헤아려 반듯한 수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유람단 일본 여행길은 사정이 달라 12분의 대표위원님이 공복이 되고자 한다는 말씀 분명하게 올립니다. 하지만 죽천 대감마님께서 월남아 너는 내 수하일 뿐이로라 안돼 하신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신다면 그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임금님의 신하라 하겠으나 신하에도 위아래가 상하가 있다고 한다면 제 위치는 잘 가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타계하신 저의 해산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너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199이 험이라 하여도 100에 하나는 쓸모가 있으니 너는 그 하나를 찾아 쓸모와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인을 동행자와 공복으로 받아주신다면 소인은 종이 되겠습니다. 순정하며 어깨를 받치고 등을 구부려 등마로 디디시는 등허리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인은 등마용 등허리 밖에는 가진 실력도 분수도 미흡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등허리는 무식한 소인이기에 당연하다 하겠으나 설령 저보다 더 어려 유생이 아닌 치생이라 하여도 역시나 그의 등허리감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덕이 낮으면 낮아서 당연지사일 것이고 만약에 학덕이 매우 높으면 높으면서도 등허리가 된다면 그 고귀함은 더할 나위 없다 하겠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나 개울에 뒹구는 돌덩이 하나라도 무용지물은 없습니다. 우리 조선 620만 백성은 어느 누구도 하잘 것도 쓸모도 없는 백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 동승한 10만 명 중에 한 분 한 분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조변 섞게 한다 하였습니다.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다르고 부부간에도 아침 저녁에 마음이 바뀌고 변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해야 합니다. 일생이 이려하여 한결같이 일생 동안 마음이 변치 않고 정절이 굽지 않는다면 불사이군이요 어찌 간신 몰입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조선이 이런 이치의 잣대로 재어 살폈다면 어제의 의리가 오늘의 배신되어 조정이 분란하고 왕실이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윗물이 맑기를 죽천 참판 대감 같아야 하겠다 하여 대감마님께 주야로 경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윗물보다 아랫물이 먼저 흐려집니다.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영린입니다. 여기에 충신과 간신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왜 영린이 되느냐의 문제는 욕심과 옹졸한 심성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격을 가지고는 가정 하나도 편할 수가 없는 것. 하물며 나란 일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종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부러지는 순간까지 월남은 이제 동성하신 모든 분들의 등마용 덩어리가 되어 일생이 이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인사하자. 이번에도 탄성이 나온다. 말 참 잘하네. 잘해. 말 속에 진심이 꽉 찼어. 여기저기서 월남을 치하하는 말이 들려온다. 다시 죽천이 앞에 섰다. 자랑이라도 좋습니다만 월남은 제게 벗입니다. 참판의 벗이 유학이라면 여러분은 어찌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학문에는 반드시 글벗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전하께서도 제 수하에 월남이란 청년이 있다는 말씀까지 올렸습니다. 맞아요. 좋은 벗을 잘 드셨습니다 하자 그뿐만 아니라 월남은 말씀해 보세요. 차츰 아시게 되겠지만 세계사의 박스입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 많이 압니다. 말과 문화와 지리에도 박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나 늘 찾아서 공부하는 학구열이 뛰어나 제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월남과 동행함에 모두 반겨주시니 좋은 벗이라 믿어주시고 나란 일에 어깨를 맞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그럼 일본 얘기 좀 들어보게 한 번 더 나오라 하면 안 됩니까? 월남이 손을 젓는다. 다음 일본과 조선의 차이.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몰라도 그리고 저보다 잘하실 분이 어찌 없겠습니까? 말 그대로 유학입니다. 유학 사양한다. 아닙니다. 아무 얘기라도 좋으니 일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보라 하시죠. 그래요? 그럼 몰라. 한 번 더 나와. 참. 아닙니다. 과분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면 더 좋을 게 있겠는가? 그리고 일본에 당도하면 우리는 거의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일어나 보시게. 이리 나오라고. 월남이 거역치 못하고 다시 또 앞에 나와 입을 연다. 이미 순종한다 하였기로 또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월남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여기 통사라고 하는 선비님들이 계시오나 저는 일본 말부터 더 배워야 합니다. 그저 인사 정도 하고 띄엄띄엄 하는 말로서야 일본을 안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는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즉천 참판 대감마님과 현지 전주 목사로 계시는 참판 대감마님에 붙인 경암 대감의 운동으로 겨우 새우눈을 떴을 정도입니다. 누구나 소인 정도의 지식은 가질만 한데 그저 제가 일보, 반보 앞서 발걸음을 띄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듣자 하신다면 먼저 일본은 우리 조선과 달리 인구가 3배나 많습니다. 땅도 3배는 큽니다. 그런데 명치유신으로 완전히 통일된 것 같지만 저들은 왕 위에 왕을 두고 이를 천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부산에 왔던 일본 군대는 서계, 괄호가 떠나서 이 괄호만 나오면 제가 애를 먹어요. 일본 군대는 서기에서 우리 상감마마를 천황 아래에 자기네 방식대로 왕이라 칭하여 우리가 그 서계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자존심이며 우월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상감마마를 하늘같이 우러렀지만 일본의 우러름은 우리의 충신이 내미는 목숨에 지지 않아 앞선다고 할 정도로 배울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반역자가 현저히 적다는 뜻입니다. 대동일치 단합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 일본의 외구의 불란한 분열주의 시대가 막을 내려 이제는 일심동체로 아키히토 천황 앞에 목숨을 바치려는 신하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파, 내파, 좌파, 우파, 벽파, 시파, 남인, 북인, 서인 이런 파당이 일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되어 우리 조선을 넘보는 저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체와 강화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특히 황권 강화와 절대 복종주의 사상을 가지고 황권이 그들의 정체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황권 강화요 왕권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권에 도전하기를 자주하여 나라가 자주 어려움에 처해 왔으나 일본은 황제 아래 정부를 두고 정부는 왕권 강화 전담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우리는 그들의 영국식 왕실 아래 운영하는 정부의 형태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의 변화에는 중심축이 황권이며 황권이란 하늘과 동격일 정도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유학에서 보다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판대가님의 수하 정복된 자세로 가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돈이 많습니다. 소출은 부족하여도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에 세운 외관과 상관은 그들의 상술이 얼마나 선진화되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비싸게 주고라도 삽니다. 은행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아무튼 돈벌이에는 철거머리보다 더 악착같이 달라오는 동물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양보합니다. 그래서 뺏기고 손해보고 그럴 줄 몰랐다면서 인간성이 나쁘다고 타박합니다. 일본은 인간성이 나쁘다고 타박하는 전후를 받고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뭘로 배웠나요? 죽천 참판 대감님과 부친 대감께서 많은 책을 대주셨고 그들에 대해 오래 생각하다 보니 일본은 늑대 이빨보다 더 강인하다는
강인하다 못해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울고 인간성 타박할 게 아니라 아예 처음에 잡아 뜯어 삼키고 보는 경제동물이 일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조심해야 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해야 합니다. 우리도 약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숙맥스럽게도 너무 점잖을 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단 상대가 약하다 판단되면 맹수의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어째서 이런 민족성이 굳었을까요? 지리적 여건이 그랬고 그들의 사무라이 문화가 그랬습니다. 약육강식은 악이 아니라 정의이며 그것이 그들의 인격이고 찬양거리입니다. 이런 일본이니까 강화도 조약을 그렇게 맺을 수 있었고 이런 일본이니까 조약 10조에 그 이상한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항지 일본에서 위법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착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냥 내려칩니다. 그래도 자국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의 잔인한 입번도가 번뜩여도 막지 못할 큰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잘 웃습니다. 하이하이 상냥하고 박습니다. 가뿐 인사도 잘하고 사교술도 참 좋습니다. 사람을 녹이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허나 일단 사정권에 들어온 사슴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여 등 뒤에 귀수를 꽂습니다. 그것도 야밤의 한순간에 웃다가 변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어. 우리와 같은 예의 민족은 후순위이고 선순위는 냉정한 현실주의이며 물질주의이며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나쁘게 말하면 등신입니다. 역설하면 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강하고 독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8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집중하고 집념하는 취미를 가지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책은, 이 영상은 섰네요. 네, 이 책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자 하여 우리 박미서 어린이가 대청댐 그 소년도끼 가장 부대에서 노래를 하려는가 보네요. 저 박미서 어린이는 3권쯤 될 때 1부와 2부쯤에서 다시 여러분을 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제 8부 2권 8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